경마는 환수 게임이다. 고로 경마를 이기는 지름길은 보배당 단통족중만이 살 길이다. 경마는 네, 안녕하십니까, 강타쌤입니다. 자, 2025년 11월 9일 일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토요경마 어떻게 하셨는지요? 일단 한마디는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 문세영이라는 기수에 대해서 옛날에 조경호라는 기수가 있었어요. 그 터프인으로 막 입상을 하고 막 문제가 생겨가지고 왜 그만뒀는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어쨌든 그때 그만뒀잖아요. 그때 당시에 기복이 굉장히 심한 모습을 보여줬거든. 그러니까 그 트라우마가 온 건지 왜 그만뒀는지 모르지만 지금 문세영 기수를 보면은 말을 못 몰아. 말을 밀어주질 못해. 마지막 경주 그 니얼들은 자리도 못 잡더라고. 그렇게 탈 이유가 없거든. 앞선에 붙일 이유도 없고 어차피 늦었으면 차분하게 안으로 접어 들어가면 되는데 그걸 외곽에서 계속 말을 싸우다가 결국에 힘 한 번 못 써보고 지고 선행마가 그런 식으로 말을 타고 선행도 못 가고. 야, 오늘 이 문세영이를 놓고 때린 사람들은 오늘 다 조진스키가 되지 않았을까. 러시아 말로 조진스키. 야, 완전히 황입니다. 야, 이건 컨디션이 안 좋으면 좀 제 생각에는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조교사를 나가든지 아니면 기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요즘 같은 컨디션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연습량을 떠나서 뭔가 트라우마가 온 것 같은 그런 느낌. 인기만 맨날 타고서 그런 식으로 타면 그거 어떻게 노립니까? 전 마지막에 10분 뺐어요. 아예. 아유, 그냥 아주 꼴보기 싫어가지고. 아우. 자, 어쨌든 뭐 그 선수 나름대로 기수 나름대로 또 애로사항이 있겠죠.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뭐 어떡하겠어. 그냥 사람이 하다 보면 맨날 컨디션이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빠른 컨디션 회복을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세영 기수 착하고 또 열심히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요경마 승부처부터 공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경마 승부처입니다. 자, 서울경마 승부처는 6경주와 11경주, 부산경마 승부처는 4경주, 5경주, 6경주, 서울경마 승부처는 6경주와 11경주, 자, 부산경마 승부처는 4경주, 5경주, 6경주. 내일 일요경마는 부산경마에서 조금 더 승부를 띄울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일요제 1경주부터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6번 와일드 스마티라는 마필입니다. 자, 총알 같은 스피드를 보이며 선행을 나서고 종반 탄력도 양호한 모습이라 데뷔전 시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뭐 마필 자체가 워낙에 괜찮다라는 이 스피드가 워낙에 좋아요. 그러니까 초반 순발력이 13초 6대니까 그냥 뭐 마타논 선행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선행을 갈 수 있고 종반 탄력도 무난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6번 와일드 스마티는 배팅에 축으로 놓고 공략을 해볼 수 있다. 자, 여기서 8번 그레이스데이 같은 말은 2차 주행검사 때 선행을 갔던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이번에 선행 갑니까? 못 가잖아요. 6번 때문에. 그러면 선입을 타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1차 주행검사 때 8번 이 그레이스데이 같은 마필은 예를 들어서 1차 때 취입력이 우수했다라면 이 마필을 읽어줄 수도 있지만 1차 주행검사 때 선행력과 취입력이 모두 부족했어. 그리고 지난번 경주 때 14초 2로 느리게 선행을 나가서 막판 탄력이 12초 7까지 나왔던 말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의미보다는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다. 선행을 못 가니까 일단.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8번에 대해서는 뭐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안 보고 싶은 마필이에요.
안 된다고 안 보는 건 뭐 다른 거잖아요. 되는데 나는 약하게 보겠다는 얘기잖아. 되는 말이지만 검증이 필요하고 난 약하게 보겠다. 그러면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좋게 보는 말은 10번 천지 땡크라는 마필입니다. 자, 김동균 조교사의 마방의 마필이고 9천만 원짜리의 고가의 마필입니다. 자, 마필 자체가 497kg의 순말이니까 요번에 주행 검사를 보니까 잠재력은 보유한 모습이나 지세가 높고 아직은 그 지세가 높은 것으로 인해서 완성도가 2%가 부족해서 자기 능력의 베스트를 끌어내지 못하지만 전체적으로 마필 자체의 잠재력과 기본기 자체는 나쁘지가 않았다. 자, 그리고 이 마필이 9월 18일 날 주행검사를 받고 지금 11월 8일이니까 한 2달 정도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사이에 요 마필을 어느 정도 메이드를 해놓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메이드라는 게 기본적으로 막무가내 메이드를 하면 됩니까? 안 되지. 그래도 기본 자질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 그 자질을 아까 제가 기본기와 잠재력은 보유한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요 편성에서는 오히려 6번과 10번에 대한 기대치를 상대적으로 조금 높게 봐주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1호제 이경주로 넘어갑니다. 1호 이경주. 자, 일단 이 편성은 성장마 간의 잠재력, 전력차가 미세한 마필들 간의 일전이라서 누가 입상을 해도 할 말이 없는 난타전 구도로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경주라는 점이 이번 경주의 특징인데 의외로 선행마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11번 영원한 스타도 빠르고 그 다음에 3번 뱅크라인도 빠르고 그 다음 요 두 마필도 빠르고 외곽에 있는 9번 파워풀 라이트도 빠릅니다. 근데 일단 11번 영원한 스타가 선행을 갈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3번 이 뱅크라인도 앞에 붙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압박 구도로 갈 거냐 아니면 차분하게 갈 거냐 요 부분이 이제 관건인데 은근히 이 편성에 대해서는 깨름칙한 구석이 조금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편성이라서 저는 사실 이 편성은 의외로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경주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터질 수 있는 소질을 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경주라서 이 경주는 저는 이변 연출이 불가피하지 않느냐 이렇게까지도 생각을 해보고 싶은 그런 편성이라서 저는 일단 편성만 놓고 봤을 때는 이변의 소지가 상당히 높다. 자, 일단 그렇다면 이 편성에서는 어떤 말을 가져갈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저는 일단 선두권에 나설 수 있는 이 11번 영원한 스타라는 마필은 한번 가져가 볼 생각이에요. 11번 영원한 스타는 그러니까 항상 제가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선행력 우수만 있고로 능력마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얘는 선행력은 우수해. 근데 능력마야? 아직은 능력마가 아니야. 뭐가 부족해? 지구력이 부족해. 그런데 얘는 아직까지 데뷔전에서 선행을 갔지만 경합에 의해서 무너졌고 지난번에 선입전개를 하면서 종바 탄력 2% 부족한 모습을 보여줬어. 그런데 이번에 장추열이가 타고 있는데 이번에도 선행을 갈 수 있는 찬스를 맞이하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탈지 저는 11번 괜찮게 봅니다. 자, 그래서 배팅권의 보병권 이상의 역할은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W 마필로 저는 11번은 추천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 경시 인기마로 볼 수 있는 말이 2번 이 아모스 천하가 강력하게 팔리는데, 요 마필은 6월 달에 1차 주행 검사를 받았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424km였었어. 그런데 이번에 10월 16일 날 2차 주행 검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체중은 445kg니까 1차 주행 검사 때보다 20kg가 늘어났어. 그런데 거세마야.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죠. 성장기에 있는 마필들 중에서 암말은 체중이 주는 게 좋아. 사람하고 똑같아. 자, 여자가 잘 뛰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날씬해야 잘 뛰지. 여자가 뚱뚱한 여자가 잘 뛰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말도 마찬가지. 암말은 체중이 좀 자스트로 빠지는 게 좋고, 순말이나 거세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파워가 있어야 되니까, 덩치가 있어도 힘이 있으면 잘 뛸 수가 있는 거니까 체중이 늘어나는 게 나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2번 아모스 천하라는 마필은 2차 주행 검사 때 체중이 급격하게 늘어난 뒤 스피드 및 파워가 모두 업그레이드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건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거는 가져가 볼 수 있는 마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져가고, 여기서 또 이제 한 마필이 있는데 요번에 또 체중이 늘어나 가지고 또 걸음의 변화를 2번과 같이 보여주는 놈이 또 있어. 그래서 보이는 인기 많은 2번이고, 또 아까 제가 보병권으로 11을 가져간다고 그랬고, 또 9번 파워풀 라이트 같은 것도 볼 수 있는 말이잖아. 그러면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어요. 저는 이렇게 좋게 봅니다. 2번, 11번, 9번. 그런데 여기서 한 끝을 더 나가서,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제주경마였나? 그게 몇 경주였지? 오늘 그 뭐 복승 배당이 꽤나 나왔던 경주인데, 오늘 그 몇 경주였지? 하여튼 그 복승 배당이 꽤나 많이 나왔던 경주인데, 그 한 마리가 노을사랑 경주네. 여기 제주교차 4경주였는데 10번 고차원에 6번 노안이라는 말이 들어온 경주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4번 니드망과 인기 1위로 팔렸는데 얘가 3착을 왔거든. 야, 근데 저는 1번 노을사랑 같은 걸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주에 노을사랑이 하나가 들어오면 10번, 6번, 1번으로 들어오면 그냥 일주일 경마가 끝나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2번, 11번, 9번이 배당이 2구가 대길이잖아. 2구가 대길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는 노리지는 않고 여기에 충마 자체를 아예 배당마로 가져가서, 저는 이번 경시 어차피 완성도가 부족한 마필들 간의 일전이라면 2번과 같이 걸음의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을 대가리로 놓고 한번 때려보고 싶다. 자, 그래서 충마 자체를 배당마로 해서 저는 2번, 9번, 11번 요 세 마리를 바닥에다 깔고 배당 승부수를 한번 던져보고 싶은 1호 이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1호 3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이 경주도 4번 20년 세월이 강력하게 팔립니다. 뭐 되는 말이죠. 4번 20년 세월은 사실 직전 이전째에서 선취인여 모두 동반 상승을 하면서 입상에 성공을 했던 마필인데, 데뷔전과 이전체의 능력 갭이 엄청 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어떤 말은 이전째에 자기 능력의 베스트를 보여주니까 3전째를 맞이해도 잘 뛰는 말들이 있고, 또 어떤 말은 이렇게 능력 갭이 크면은 요거 자체가 급상승이라고 판단을 해서 조정을 거치는 애들도 있어. 그러니까 어떤 경우의 수에 4번 20년 세월이라는 말이 해당이 될지 모르잖아, 우리가.
그러면 얘를 축구로 놓고 때리는 거는 제 입장에서는 안 때리는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4를 놓고 안 때려. 왜? 이 말이 어떻게 뛸지 모르니까. 부러질 확률도 40% 정도를 갖고 있는 거거든. 잘 뛸 확률이 60%라면 부러질 확률도 40%를 갖고 있으니까 난 굳이 4를 대가리로 놓고 때릴 생각이 아예 없어요. 그러면 이 편성은 제가 봤을 때 이변 연출이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경주라서 요거는 한번 배당을 한번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가 않을까. 나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여기에서 아예 배당만을 놓고 한번 진검승부를 던져보고 싶은 경주다. 이 경주도. 자, 그래서 4번 같은 말은 무조건 읽어주고 그 다음에 2번 이 그레이 팬텀이 있는데 얘도 바닥에다 깔고 갈 거예요. 그래서 4번, 2번 또 한 마리 이렇게 세 마리를 바닥에다 깔고 충마 자체를 이번 3경주 역시도 배당만을 놓고 때려보고 싶다. 자, 왜 이렇게 때릴까? 4번에 대한 불안 요소를 안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말을 충마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배당 승부수를 한번 노려보고 싶은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 교차 1경주입니다. 1등급 경주예요. 1등급. 야, 1경주에 1등급을 넣어놨어. 야, 이거 뭐 깜짝 놀랐어요. 난 이게 뭐 잘못 복사가 됐나? 이거 뭐 마지막 부산 6경주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1등급 경주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금 현재 하나, 둘, 셋, 넷, 다섯 구두가 출전을 하는데 휘양마가 5두예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니까 휘양마가 5두예요. 그러니까 4두만 빼놓고는 나머지가 다 5두가 휘양마라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휘양마들이 다 잘 뛰는 말이야. 그런데 여기에서 휘양마라는 개념이 편성이 안 짜지니까 1등급 경주가 없다 보니까 휘양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는 거야. 왜? 수득 상금이 없다 보니까 1등급 경주에 못 들어가. 그러니까 내가 어디 아프지 않아도 휘양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도래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뛰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승급을 했거나 수득 상금이 부족을 해서 못 뛰었던 마필들이 그냥 자동 휘양이 된 거예요. 출전을 못 하니까. 그리고 또 그냥 휘양을 한 말들도 있고. 그러니까 짬뽕이 된 편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어렵죠. 일단 저는 7번 강서자이언트는 안 봅니다. 자, 7번 강서자이언트는 안 보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금강경주시 급상승된 전력을 보여주면서 직전 경주시 맥시멈의 능력을 끌어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직전이 정점이다. 그래서 꼬꾸라질 일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서 7번은 전 자르고 가고 오히려 6번 백두의 꿈 같은 마필은 14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잖아요. 승급을 하고 이제 14주 만에 1등급에 이제 처녀 출전을 하는데 이런 말들이 이제 기회를 못 얻어가지고 그냥 자동빵 14주가 그냥 공백이 돼버린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의 상태가 거의 저는 최상이라고 보는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6번 백두의 꿈은 어떻게 보면 승급전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배팅권에는 안착을 시켜보고 싶은 마필이다. 반대로 7번 강서자이언트는 안 본다. 은근히 어려운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딱 3마리만 갖고서 한번 제대로 짜스트로 한번 공략을 해보고 싶은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르제 4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이 경주는 어떤 말을 세게 볼까요?
자, 일단 배당판에서는 7번, 6번, 3번이 세게 팔리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이 1400의 느린 편성이거든. 1400의 느린 편성이라는 얘기는 부진마 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부진마 편성이야. 그런데 거리가 1400이잖아. 그리고 선두권이 느리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런데 요번에 재검 때문에 오늘 제가 그 5번이라는 말을 이경주였나? 5번을 대가리로 놓고 맞춰드린 경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22점 몇 배가 삼복이 나왔고 그 다음에 삼쌍이 꽤나 많이 나왔어. 5 대가리 놓고 때렸는데 5가 대가리로 왔어요. 그 경주에서 제가 5를 대가리로 놓은 건 뭐냐면 전부 다 느린 편성 일색인데 5번이 추임력 측면에서 발군의 능력을 보여줬다는 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 이 편성이 느린 편성이기 때문에 5번이 아직까지 신마였어. 신마이기 때문에 선행력을 끌어낼 수 있는 여지도 있지만 편성상 5번은 추임력 하나만 놓고더라도 3차간에는 무조건 올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대가리를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번 편성도 그런 유형의 마필이 1번 보디 체크라는 마필입니다. 요번에 재검 때 모습을 보니까 선행력은 부족하지만 추임력은 발군의 능력을 보여줬단 말이거든. 이런 유형의 마필들은 편성상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야 돼. 그러니까 1번은 기본 마건으로 이 편성에 적정 편성을 만난 마필이니까 얘가 입상을 하든 못하든 그런 맥락에서 무조건 가져가는 마필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도 편성을 알아야 적중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기본적으로 편성을 딱 보는 순간에 따다다다닥 공부를 해놓고 전개 공부까지 딱 해놓으면 이런 걸 딱딱 뽑아내야 되는 거야. 편성만 보고. 그래야지 내 실력이 경마 실력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구나 이런 거를 감지할 수가 있는 거라고. 그러면 여기에서 팔리는 마필이 7번 브렉노시안과 뭐 3번 이런 말들이잖아요. 3번 지종불패 이런 마필들이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편성은 사실상 7번, 3번, 1번은 기본 마건으로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다. 얘네들이 선전을 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아까 당구장 표시를 했어. 그러면서 이경주는 무슨 편성이라고 그랬어? 부진마 편성이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인기말을 믿어야 돼? 믿지 말아야 돼? 믿지 말아야 돼. 그러면 여기에 똥탕을 튀길 놈이 있다라는 얘기네. 그러면 압축은 7번, 3번, 1번으로 해놨어. 그럼 얘네들을 바닥에다 깔아놓고 요 대가리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놈을 축마로 놓고 부진만이 편성이니까 요 놈을 놓고 7번, 3번, 1번을 역으로 때리고 들어가는 작전도 나쁘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교차 이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들 있잖아. 제가 삼복 단방으로 때리라고 그러고 제 마번은 삼쌍 두 방으로 때리는 게 일반적인 마번이고 그 다음에 삼복 세 방을 때리는 게 또 일반적인 마번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마번이 1번하고 2번밖에 없어. 삼복 단방에 삼쌍 두 방 이렇게 보내는 하나가 있고 그냥 삼복승 세 방을 때리는 마번 이렇게 해가지고 제 문자는 1번과 2번밖에 없어요. 그러면 도합 이쪽도 세 방이고 이쪽도 세 방이야. 맥시멈으로 세 방을 같이 때리는데 저는 복승이 없습니다. 제 마번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때리니까 환수의 극대화를 깨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어려운 경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삼복 단방으로 때리면 되는 거야. 삼복 단방, 삼쌍 단방. 맞으면 땡큐. 틀리면 최소 금액으로 때렸기 때문에 나한테 리스크가 오질 않잖아. 그러니까 구멍수를 줄이고 삼복 단방을 하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야. 내가 쉬기가 싫으면 나는 경마 스타일상 한 경주도 못 쉰다. 이런 분들도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야.
그래야 맞췄을 때 꽁돈 들어오듯이 어마무시한 돈이 들어오는 거라고. 그래서 단방으로 때리라는 건데 이거를 반대로 맞히려는 욕심 때문에 10구멍 이렇게 때리는 사람은 이미 대져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100년을 하던 1000년을 하던 경마에서 돈 1도 못 따. 그리고 아직도 복승 경마하는 사람 100년을 해도 1000년을 해도 이 사람도 돈 못 따. 여태까지 자기가 돈을 못 땄으니까 경마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고 아직도 복승 경마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놓고 자기가 뭐 경마 잘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이게 자기가 20년을 했어도 돈을 못 땄는데 이걸 왜 안 버리냐고. 그래서 때리라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세요. 대가리는 삼보입니다. 발주 잘 받고도 선입전개를 합니다. 얘 발주가 굉장히 우수해. 그런데 일부러 선입전개를 하대. 그러더니 종방 추진이 없어도 추임력이 우수해. 야, 그러면 밀고 나가면 선행도 갈 수 있다는 얘기네. 선행은 못 가도 선입은 일단 보장이 돼 있는 거네. 근데 추임력이 우수해. 그러면 앞선 전개 후에 추임력이 우수하니까 딱 보이는 전력으로는 초반이 14초 6이지만 얘는 14초 6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14초 풀에도 끌을 수 있는 애예요. 발주가 굉장히 좋은 말이야. 그래서 저는 3번 프레시투미가 이편성에서는 저는 배팅에 충마로 놓고 때려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뭐 큰 이변이 없다. 그냥 안정적인 선에서 끝나지만 3쌍의 대가리로는 전 3번을 가져가 볼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선에서 마무리될 수 있는 경주. 자, 다음은 이루제 5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이편성도 잘 보세요. 자, 6번 베스트 피치. 그 다음에 10번 타이거 K. 그 다음에 9번 세네 클래식. 6번, 10번, 9번을 저는 3강으로 봅니다. 6번, 9번, 10번 요 세 마리를 3강 구도로 보고 있다. 자, 그런데 요경 6번 같은 경우에도 데뷔전과 이전째의 능력차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믿어 못 믿어로 가야 되는 입장이고 10번 타이거 K라는 말도 좋아요. 패턴적으로는 너무나 좋고 금강윤시 연속 3번의 2착을 했던 마비이기 때문에 얘도 나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6번, 10번은 다 좋고 9번도 선행을 갈 수 있는 말이니까 얘도 좋아. 그래서 사실상 이번 경주가 6번, 10번, 9번이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제가 보기엔 7 내지 80%가 된다고 봐. 7, 80%가 된다고 본다고. 그러니까 6번, 10번, 9번으로 원래는 때려야 돼. 그런데 이편성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한 11두 경주잖아요. 그런데 7두 정도가 7두 정도가 능력이 엇비슷해.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번 경주가 인기마와 비인기마 간의 능력 차가 아주 미세하다라는 얘기잖아. 7두 정도가 능력이 똑같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6번, 10번, 9번이 3두잖아. 3두인데 안 팔리는 비인기마 중에서 4두 정도가 얘네들하고 능력 차가 거의 미세하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7두 정도가 능력이 엇비슷하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 굳이 내가 6번, 10번, 9번을 확률이라는 게임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경마에 절대가 있어? 어차피 확률 게임이잖아. 그리고 적중이 목적이라면 6번, 10번, 9번이 인기마니까 뭐 이런 식으로 공략을 할 수도 있겠지. 그런데 저는 반대예요. 확률 게임이면 한수가 우선이잖아. 그러니까 환수가 높은 배당말을 이 중에서 하나 될 수 있는 놈을 의지도 강하고 요번에 패턴도 좋은 놈을 아예 충마로 소해서 저는 6번, 10번, 9번을 바닥에 깔고 갈 생각이다. 전 이렇게 공략을 할 겁니다. 그거는 뭐 사람 스타일이니까. 그리고 인기마가 보이는 경주에서
오늘 경마 여러분들 하셨잖아. 문세영이 하루 종일 빠지잖아. 그러니까 지금 터트리는 경마는 뭐냐면 인기만을 강제로 잡아 뺀다니까. 그러니까 버리는 경주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셔야 돼. 100%의 경마는 없는 거라고. 인기만가 어디서 빠질지 여러분들은 알아요? 저 몰라요. 여러분들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어디서든 빠질 수 있는 마법을 우리가 써먹어야 된다는 얘기라고. 그렇게 외에는 터지는 게 없어. 그리고 구구도 막 줘버리잖아. 만배당 천배당을 막 줘버리잖아. 그런 걸 맞추려면 버리는 막건이 있어야 돼. 버리는 경주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흐름을 보시라고. 흐름을 못 읽으면 못 맞히는 거야. 대끼리 맞춰가지고 100년을 해봐. 하루에 5개를 맞추든 7개를 맞춰봐. 돈 딸 수 있어요? 저는 새 3두만 갖고 삼복 단방을 때려. 그러니까 3마리로 이 3두에서 복승을 적중을 하면 거의 단방이나 2방으로 맞힌 거잖아. 난 이래도 광고하지 않아요. 복승을 아무리 30배 40배를 맞췄어도. 왜? 나는 삼복으로 때린 사람이니까 삼복이 틀리면 난 광고 안 해.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잘못된 생각이라고. 정말 너무 우습게 하는 거지. 그 장난으로 하는 건 상관없어요. 자기 돈 잃어가면서 장난한다는데 누가 말려. 5번 킹스킹입니다. 대가리입니다. 충마. 무조건 인정. 그 다음에 8번 소부 갬블 단통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5번 8번이 이번 편성에서는 단방이라는 얘기네. 기본이라는 얘기네. 그렇죠? 그리고 선행 갈 수 있는 7번이냐 아니면 다른 놈이냐 요거 물어보는 경주야. 얘에다 붙일 놈이 누구냐 요거 물어보는 경주. 자, 다음은 일요 6경주입니다. 자, 오늘 강타의 일요경마 첫 번째 승부처 소주값 승부처입니다. 자, 일단 이 편성에서 10번 IM고는 배팅권에 무조건 안착을 시킵니다. 인기마 중에서 제일 세게 보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가져가고 그 다음에 7번 천마오령도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라서 저는 가져갑니다. 10번 7번을 바닥에다 깔아놓고 전혀 안 팔리는 배당만을 대가리로 놓고 10번 7번을 역으로 때리고 들어가는 경주. 자, 그래서 제대로 된 중고배당 단통을 기대하는 일요 6경주 소주값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교차 4경주입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마계부 승부처인데, 자, 이번 경주는 저는 999를 갑니다. 자, 999를 갑니다. 일단 인기마 중에서 가져가는 마필은 누구냐? 인기마를 다 안 보는데? 원래는 8번을 봤는데 파워스톤을 봤는데 얘를 아예 빼버리고 배당마를 가져가기로 했어요. 그나마도 인기마 중에서 가져가는 말 한 마리라도 그나마도 보병권 마필인데 저는 이 6번 아리온 빛이라는 말은 바닥에다 깔고 갑니다. 그러니까 충마 자체도 배당마를 가져가고 단통마도 배당마로 때리고 그나마 인기마 중에서는 6번 아리온 빛을 가져가고 또 한 마리도 배당마니까 얘도 보병 배당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가 다 배당마로만 때리니까 당연히 결과는 뭐야? 적중만 하면 999입니다. 마치면 어떻게 해야 돼? 집으로 튀면 돼요. 튀어라 졸라게 튀어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돈 따면 튀어라. 근데도 그냥 으그작거리고 있다가 뚜껑 열려가지고 다 일어놓고 강타 제때 못 맞히래 이러면서 또 이제 그러는 사람이 있죠. 틀림없이 있죠. 7번 마이던입니다.
계속적인 경제력 상승을 보여주고 지난번에 살포시 조정을 거쳤는데 선입전개 후에 종반 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는 마필이라 능력도 우수하지만 포지션이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거의 대가리급 능력을 갖고 있다. 7은 무조건 세게 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10일 토마켓이 팔리거든. 근데 얘는 제가 가져갑니다. 가져가는데 얘는 빠질 수가 있다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전형적인 기복마 패턴이거든. 지난번에 선행력을 좀 끌어내서 선행을 가니까 종반 탄력이 그냥 걸어 들어왔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선행력을 끌어내니까 걸어 들어왔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이번에는 선입전개를 해서 완급 조절을 잘해야만 올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기복이 굉장히 심하다는 얘기라고. 그러니까 얘는 언제든지 부러질 수 있는 인기마예요. 그러니까 이 말에 대한 대안마가 못 찾아가지고 저는 가져가는데 얘는 부러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면 돼. 7은 대가리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병 하나를 가져가는데 11번이 안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개념을 갖고 임해보시기 바란다는 점. 여기에 1호 7경주인데 이걸 안 했네. 그러니까 7번 마이더는 충만데 11번 토마켓은 이거는 부러질 수 있다. 그러니까 요 대안말을 찾아야 되는데 저는 가져갔어요. 가져갔는데 뭔지 몰라가지고 한 마리는 배당마거든. 근데 이거를 뭔지 가져가는데 찝찝해. 빠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 자, 부산 오경주, 부산교차 오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이 경주는 유튜브 승부처입니다. 이제 경마를 하다가 지금 경마하시는 분들이 다 5, 60대잖아요. 그리고 이 5, 60대에도 그냥 경마하는 사람들이 있어. 100원짜리 경마하는 사람들 이제 문자 신청을 안 하거든. 그런 사람은 자기네들이 알아서 해요. 그런 사람은 우리는 두 글자로 이렇게 얘기하죠. 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사람들 빼놓고 그나마도 이제 경마를 하고 문자를 신청하거나 ARS를 앞으로 ARS 듣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ARS를 듣거나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는 삼복 단방이나 삼쌍 두 방으로 때리지 않으면 경마를 해서 돈을 못 단다는 걸 이제 알게 될 거라고. 왜? 돈이 없어. 5, 60대가 뭐 샘선 듯이 돈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때 가서 깨달아. 그래서 저 같은 스타일이 이제 나중에는 뭐 인기 완전히 대박나는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야. 왜? 복선 경마하는 건 지금이야 하지만 이제 좀 있으면 한 2, 3년 하면 이제 다 올인 나거든. 거지 되거든. 연탄구멍들은 다 거지 되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 거지 되면 결국엔 삼복 단방 이렇게 실질적으로 경마하는 사람만 남게 되는 거라고. 그런 구도가 된다고. 틀림없어.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삼복 단방 삼상 두방을 연습을 해 놓으셔야 돼. 자, 유튜브 승부처입니다. 자, 5번 프라잉 크라운은 저 역시도 단통으로 때리고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쏘굿도 가져갑니다. 이게 일반적인 막건이야. 이게 일반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막건이라고요. 그런데 이편성에서 선행을 갈 수 있는 남은 4번 니플즈 마린이나 마필과 뭐 12번 트리플 드림 같은 마필들이 선행을 가거든. 그러면 이 두 마필만 빼고는 나머지는 다 느린 편성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이 입상을 하는 그림을 그려주면 전체적인 레이스 흐름이 빠르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얘네들이 입상을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앞선이 약한 편성이라고 구분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느린 편성은 아니지만 앞선이 약하다, 부러지는 그림이다
그럼 똑같은 맥락이라고. 느린 편성이나 앞선이 약한 편성이나 앞에 다 뒤지는 그림이잖아. 그러면 이 편성 자체도 결국엔 기복 내지는 부진마 편성이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5번, 8번 즉 연투 능력이 없는 마필들이라고. 이 편성은 5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연투를 합니까 얘가? 그냥 상대적인 우위잖아. 그러니까 5가 강대가리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얘도 빠질 수가 있고 8번 스우굿도 빠질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편성상으로 봤을 때는 굳이 대가리를 5, 8로 때릴 이유가 없고 얘네들을 바닥에다 깔아놓고 충마 자체를 배당마로 잡고 여기에 또 하나 배당마로 해서 둘 중에 하나가 부러지는 그림을 그려서 나는 때리겠다. 이게 이번 유튜브 승부처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1호 8경주입니다. 대가리가 누군데? 이렇게 물어보면 3번 학산 다코스라고 그러고 단통은 누군데? 그러면 1번 드래곤 킹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마리가 저는 이 두 마리가 이 편성에서 단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나? 맞네. 언제 여기 부산경찰 5경주까지 했나요? 빨리도 했네. 그러니까 3번, 1번은 이 편성에서는 얘는 선행을 갈 수 있고 또 취입력도 괜찮고 얘는 선취입이 자유로운 놈이니까 3번, 1번이 전개 및 능력상으로 봤을 땐 가장 우위를 보여주니까 당연히 기본 막건이자 중심 막건으로 가져간다. 여기 한 마리가 누구냐? 이거 물어보는 경주. 자, 다음은 부산교차 6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요번 6경주는 재테크 승부처입니다. 부산에서 말 제일 잘 타는 기수가 누구예요? 서승훈이죠. 서승훈이가 제일 잘 탑니다. 서울에서 제일 말 그런 대로 잘 타는 기수가 누구예요? 조제로입니다. 지금은 조제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승훈과 조제로가 거의 완빵이고 여기에 밑에 있는 애가 누구야? 김혜선이지. 그런데 이제 조교사 나갔어요. 여기에 누구야? 문세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얘 조교사 나가야 돼 빨리빨리. 그러니까 지금 완빵은 제가 봤을 때 서승훈과 조제로라고 생각을 해요. 용병들 뭐 왔다 갔다 하는 애들 빼고. 자, 그러면 이 편성도 마찬가지입니다. 5번 레이스맨이라는 말이 강력하게 팔리고 선행도 갈 수 있는 마필이고 종반 뚝심도 나름 양호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팔립니다. 물론 저 역시도 5번을 단통으로 때리고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요 마필은 다른 마필들이 지금 현재 상대적인 우위를 보여주지만 요번 경주가 승급전이에요. 승급전이고 선행선입을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4번 금화 에미너트도 빠르고 8번 퀸티케라는 마필도 기본적으로 좀 빠릅니다. 그러면 이런 마필들과의 경합의 가능성이 있어서 단통 정도로만 공략을 하지 얘를 대가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편성에서는 저는 충마 자체를 완벽한 배당마를 대가리로 놓고 5번을 단통으로 때리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 2두도 모두가 배당마를 가져갑니다. 자, 그러면 그러고 3복으로 때리는 거니까 5번이 들어오면은 고배당이 되는 거고 축도 배당이고 이것도 다 배당이니까 5번이 들어와도 고배당이 되는 거고 5번이 빠지는 날에는 999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5를 놓고 때릴 생각이 1도 없어. 그러니까 요 편성은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모르는 게 하나 있어. 한국 경마를 하고 있잖아. 여러분하고 나하고. 그런데 모르는 게 하나 있잖아. 어디서 인기마가 빠지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올대가리로 팔리는 이런 놈들을 대가리로 놓고 때렸다가는 홍콩 가는 거야 그냥. 오늘 문세영이 하나도 안 들어오듯이 홍콩 간다고. 그러니까 이런 습관을 버려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습관을 버리라고. 하나를 공부를 좀 하시라고. 그래야지 내가 함정에 빠지질 않잖아. 5 놓고 때렸다 5가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홍콩 가는 거야. 이 밑에서 들어와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알고도 못 맞힌 거잖아. 그러면 그보다 어려운 게 어딨어? 그 억울한 게 어딨어? 그러니까 충마 자체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때리는 게 맞다. 그래서 이번 6경주는 999까지 기대하는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1호제 9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경주도 저는 인기만 접전 양상으로 봅니다. 7번 엑설런트 퀸과 저는 11번 학상 카이로를 좋게 봐요. 7번, 11번이 기본이자 중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선행은 뭐 3번 걸작시대나 뭐 8번 원더풀 패스 같은 말이 나가겠죠. 그런데 7번이라는 말은 선입전개 외 추입력 측면에서 발군의 능력을 갖고 있고 거리가 1400이라면 앞선이 무너지는 그림을 그려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편성이라 상대적인 우위는 7번 엑셀런트 퀸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고 또 11번 학상 카이로 같은 마필도 근간에 그래도 꾸준하게 전력 향상을 보여주다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바닥을 때려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요번 경시 선행력의 상승과 더불어 추입력까지도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패턴적으로 보면 11번도 굉장히 요번에는 세게 봐주고 싶은 마필이에요. 그래서 7번, 11번을 기본 막건으로 가져가 보고 싶은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다음은 1호제 10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1호제 10경주. 이 편성은 어떻게 때릴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창조의 아침은 저는 무조건 세게 봅니다. 신인계수가 기승을 했어도 세게 보고 또 8번도 세게 봅니다. 그런데 이 편성은 뭐냐면 얘는 대가리가 올 수 없는 놈이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2착이나 3착이 가능한 놈이라고. 7번 같은 놈은.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압축경주인데 3쌍의 대가리가 누구냐를 물어보는 거라고. 압축경주인데 인기만 압축경주인데 3쌍이 누군데 이렇게 물어보는 경주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소한 7번 창조의 여친과 8번은 입상이 가능한 전력이지만 얘는 3쌍으로는 난 노리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요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다음은 1호제 11경주입니다. 왜 너는 3쌍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냐? 전 3쌍을 하는 사람이니까 3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복승으로 예를 들어서 1번 축 놓고 2번, 3번, 4번 때려놓고 이렇게 들어오면은 3쌍 맞췄다 막 이래. 아니면 순서도 바뀌었는데 나 3쌍 맞췄다 막 이래. 대부분이 이 안에서만 들어오면 그냥 3쌍 다 맞힌 거라고 얘기해. 근데 나는 3쌍을 하는 사람이야. 그것도 두 방으로 때리는 사람이야. 그럼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얘기 하겠어요? 안 하지.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자, 이 경주는 이 11경주는 빅토리 승부처인데 8두 경주예요. 여러분들 옛날부터 7두 내지 8두 경주가 왜 어려운 줄 알아? 왜 어려운가를 생각을 해봐야 돼. 변수가 많아. 변수가 많다고. 걸리적거리는 게 없잖아. 7두 8두 경주는. 아니 주로폭이 넓은데 걸리적거리는 게 없잖아. 막 12 뭐 이렇게 뛰는 것도 아니고. 그럼 변수의 가능성이 별로 없어. 그러기 때문에 안 터질 것 같지만 무조건 터지는 거야. 그러면 이 편성에서는 두 가지 꼭지를 갖고 임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능력 우위를 보여주는 마필들 위주로 공략을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포지션에 이점을 갖고 있는 마필들 위주로 공략을 할 것이냐. 어느 테마든 한 테마를 한 꼭지를 잡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쉽게 얘기해서 이 편성에서 사실상 8번 원펀치 드래곤 같은 마필은
사실상 이번 경주에서 1등급에서 처녀 출전을 하는 마필인데 선입전개가 가능하고 이번에도 선입전개가 가능하고 종반 탄력도 양호하기 때문에 8번은 근간 계속 꾸준하게 입상에 웃도는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팔리고 있는 말이잖아. 그러면 현재 갖고 있는 능력상으로만 놓고 보면 4위권 전력을 갖고 있는 말이야. 그런데 얘는 전개 자체가 이 포지셔닝 자체가 만들어지는 말이라고. 그러니까 쉽게 빼기가 어려운 거라고. 그러니까 8번이라는 말은 저 역시도 배팅권에 가져가는데 나머지 6번 지구라트 같은 말들은 안 봐요. 그래서 저는 이 꼭지 자체를 포지션에 이점을 갖고 있는 딱 3두만 갖고 전승식 적중을 기대해 보고 싶은 빅토리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 유정의미를 한번 멋지게 걷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내일 모든 분들이 건승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 역시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충성! 자, 내일 모두 화이팅 하십시오. 물러가겠습니다. 자, 이기는 대승의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아자아자 화이팅입니다. 경마는 환수 게임이다. 고로 경마를 이기는 지름길은 보배당 단통 적중만이 살 길이다. 경마는